있었는데 3개월 뒤인 1515년 11월 22일 사간원 정원에 취임한 지 2일차가 된 조광조가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조광조는 중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에 따라 진언하였는데 그 말이 지나친 듯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어찌하여 다시 죄줍니까?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왕한테 지금. 조광조가 왕한테. 한번 살짝 해석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일단 구원은 임금이 신하의 바른 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의견을 좀 내보시오. 요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전이었던 장경왕후가 사망하고 비어있는 왕후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중종이 신하들한테 구원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패비신씨 보기상소는 이때 신하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언한 거죠, 진언. 그렇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종은 어떻게 했어요? 유배 보냈잖아요. 네. 조광조는요. 구원으로 인해 올라온 상소를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 대단하다 진짜. 진짜로. 그리고 중종이 유배를 결정한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간원. 그렇죠. 대간들. 사간원과 사원부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래서 조광조는 이렇게 말하죠. 언로 보호에 힘써야 될 사간원과 사원부가 오히려 신하들이 왕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 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해임해 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아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제가 한 거 실수. 진짜 아니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직 생활을 할 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참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이틀 차는요 적응 기간이에요. 적응. 일주일이라도 주어져야 그 얘기를 할까 말까인데 이틀 만에 저거를 파악을 바로 해서 저거를 그렇게 쓰는 거는 와 진짜로 나는 처음 봐 이런 거. 이 조광조의 논리에 반박하기가 곤란해진 이 중종은요. 결국 대간을 전원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종도 사간원 정원인 조광조의 말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와. 신입의 말을. 가능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 조광조 어떻게 됐을까요? 저 이건 진짜 화제. 전국으로 돌죠. 야 그거 들었냐 조광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조선 조정에 화려하게 출사표를 던진 할 말하는 언관 조광조. 조광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들어줄 작정이다. 게다가요, 이 일로 조광조는 중종의 눈에 들어옵니다. 와 대박이다. 물론 조광조가 똑똑한 학자라는 사실은 중종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과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조광조의 태도는요. 중종이 정말 찾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곁에 감언 이설을 하는 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왕권에 도전하는 그 어떠한 도발과 책동도 용서치 않을 것이오. 중종은 연산군과는 정반대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이루셨던 태평성대를 내 손으로 다시 만들 것이야. 듣기 싫은 말이라도 신하의 말이 옳다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중종에게 조광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 조광조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자와 어떻게 보면 그 부자가 나오는 그 드라마에 보면 갑자기 가다가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막 뭐라 하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이런 느낌 아니에요? 계속 기억에 났을 것 같아. 다들 눈치를 보는데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이라고 매력에 빠지네. 이러면서 중종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경연을 벌입니다. 자주 경연에 참여하는 조광조와 가족보다 더 자주 마주하는 셈이 된 거죠. 와, 아니, 너무 빠졌는데 이 정도. 자, 이렇게
신료들과 소통하는 중종의 모습은 폭군 연산군과는 뚜렷하게 대비됐습니다. 퇴계 이황은요, 조광조와 중종의 사이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왕의 일만을 생각하는 신하로서 착한 임금의 성대한 시대를 만나 상하가 서로 기뻐하여 천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좋은 때라고 할 것이다. 와, 이런 말도 참 천년에 한 번. 마음이 맞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사람이 시대를 진짜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만약에 연산군 때였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연산군 다음의 왕 이게 너무 딱 잘 맞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1518년 11월 21일 37살 조광조는 관직에 들어온 지 약 3년 만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웁니다. 뭐지? 관직 3년 차에 조광조가요? 김도우 씨 어떤 기록일 것 같습니까? 전원 교체. 아까 제가 아까 이미 힌트 드렸어요. 얘기하셨던 그 초고속 승진. 어이구. 예. 맞아요. 지금의 검찰총장과 비슷한 사헌부 최고직인 종이품 대사원의 자리에 오르면서 조선 역사상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3년 차에 검찰총장. 여러분, 당시 조광조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좋아했겠죠? 뭐 생각해봐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요? 그런데요, 초고속 승진 소식을 들은 조광조는 중종에게 사직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관직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극렬, 간절하게 사양했다. 조광조는 관직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보다 오랜 시간 관직 생활을 해온 선배 관리들이 진급한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중종이 조광조를 승진시킬 때면 한 계단씩 올라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중종은 막 이품이사씩 막 건너뛰면서 조광조를 승진시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광조는 이거 분명 조정에 무리가 있을 겁니다 라고 사직을 청합니다. 자, 그렇게 종 이품 대사원으로 임명됐을 당시에도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5차례나 사직을 청합니다. 태우 씨, 네. 중종은 이 조광조의 사직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을 만나가지고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중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일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해? 아이고. 더 마음에 드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더 끌어들였을 것 같아요. 아이고. 더 마음에 드는데, 맞아. 자, 조광조의 사직 요청에 중종의 답은 이랬습니다. 조광조만한 사람은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중종 입장에서는 겸손함까지 갖춘 완벽한 신하 조광조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광조란 선비가 그렇게 대쪽 같습니까? 소재가 조광조를 초탱을 했을 때 조광조가 말하기를 국왕인 저에게도 공정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입니다. 결국 조광조는 대사원의 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